자, 이제 배열에 이어서 어레이 리스트라는 내장된 클래스를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이 어레이 리스트는요, 이처럼 java.util 패키지 안에 있는 클래스이고요. 우리가 사용을 하려고 하면 임포트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일단 소문자로 어레이 리스트 이렇게 풀 네임을 작성을 해주시고, 그리고 자동 완성 단축키인 컨트롤 스페이스바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우측에 자바 유틸 패키지에 있는 어레이 리스트야 라고 소개가 됩니다. 그럼 엔터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위에 자동으로 임포트가 되고요. 우리 랜덤이나 스캐너처럼 임포트가 안 되어 있으면 오류가 나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고, 처음에 자동 완성을 사용하게 되면 이처럼 꺽쇠 기호가 있습니다. 네, 이 꺽쇠 기호를 잠깐 지우고 리스트라고 작성하고요. 는을 붙이고 또 new 어레이 리스트 소괄호, 이게 이제 정확한 문법입니다. 물론 이제 꺽쇠까지 써야 되는데 일단은 좀 보여드리고자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우리 기존에 앞전에 사용했던 배열을 잠깐 복습을 해보면 이 배열은 같은 데이터밖에 저장을 못해요. 우리가 앞에서 int라고 했으면 여기는 int밖에 저장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자를 저장하고자 하거나 또는 불린 타입을 저장하고자 하거나 또는 실수를 저장하고자 할 때 이처럼 오류가 나요. 네. 자, 그런데 이 어레이 리스트는 그렇지가 않아요. 어레이 리스트는 문자건 숫자건 또 정수건 실수건 불린 타입이건 다 유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요 리스트로 우리가 데이터를 추가할 때 값 추가하기 진행을 하고자 한다면 add라는 메서드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스트 적성하시고 .add라고 한 후에 이 소괄호에 우리 친구들이 추가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다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숫자도 되고요, 또 문자도 되고요, 또 이런 논리 타입의 true, false도 되고요, 또 실수도 전부 다 돼요. 와, 배열은 같은 타입밖에 저장을 못했는데 이 리스트는 굉장히 유연하네요. 그죠? 어떤 데이터든 다 받아들여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어레이를 출력하고자 한다면 반복문을 돌려야 했었죠. 또는 arrays.toString이라는 메서드를 사용을 했어야 되는데 이 리스트는 그냥 리스트라는 변수명만 작성을 해도 실행을 했을 때 이처럼 그대로 다 출력이 됩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이 어레이 리스트는 지금 막 노란 줄이 뜨죠. 물론 우리가 이렇게 마치 무슨 마법의 장바구니 마냥 모든 데이터를 다 넣을 수 있다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안정성이 확보가 안 돼요. 데이터를 추가할 때 무방비하게 데이터의 타입을 구분하지 않고 아무 데이터나 다 add 해준다면 그건 논리적으로 문제가 분명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레이 리스트 자동 완성했을 때 꺽쇠가 붙어 있었죠. 이 꺽쇠의 역할이 중요해요. 꺽쇠는요, 문법이 진화하면서 앞에만 부착해도 문제가 없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뒤에도 완벽하게 붙여줄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선생님, 그러면 이 꺽쇠에는 뭘 적어야 돼요? 꺽쇠에는요, 우리 앞에 변수처럼 어떤 데이터를 저장할 건지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무방비하게 모든 데이터 들어가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게 아니어서 나 문자만 저장할 거야, 나 숫자만 저장할 거야 라고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나는 문자만 저장할 거야 라고 해서 요렇게 스트링이라는 데이터 타입을 명시하는 순간 어때요? 숫자, 불린 숫자 전부 오류가 나요. 그래서 원래 정확한 코드는 쌤은 이제 보여드리려고 한 것 뿐이고, 이렇게 어레이스 다음에 꺽쇠라는 아이콘을 작성을 해서 여기에 제약하고자 하는 데이터 타입을 명시를 해줘야 돼요. 이게 가장 명확한 코드 습관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보여드리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A 그리고 B 또 C 이렇게 세 개를 추가하고 출력을 하면 이렇게 ABC라고 출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배열 때는 인덱스로 추가를 했다면 어레이 리스트부터는 add라는 메서드를 이용해서 추가할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를 출력이라고 할까요? 두 번째 출력 방법. 출력은 그냥 변수명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또 세 번째, 우리 배열할 때 정말 많이 썼던 명령어 기억나세요? length, 이렇게 길이 구하는 거, 그죠? 길이도요, 얘는 또 다른 명령어예요. 얘는 size라는 메서드가 존재를 합니다. 네. 자, 그러면 하나만 더 추가할까요? D까지 좀 추가합시다. 지금은 길이가 몇 개여야 될까요? 4개이어야겠죠? 그래서 실제 sysout list.length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이제 배열까지였고 어레이 리스트는 size라는 메서드를 추가로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행 결과 A, B, C, D 4개 추가했기 때문에 4개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이게 궁금해요. 쌤, 배열은 우리가 인덱스로 접근이 가능했잖아요. ARR에 0, 1, 2 이렇게. 그럼 지금 얘는 어떻게 데이터를 꺼내올 수 있나요? 뭐 예를 들면 배열처럼 이게 가능한가요? 하지만 안 가능해요. 얘는 그렇지 않고 얘를 뭐라고 할까요? 값 추출? 값 추출은 get이라는 메서드를 이용을 해야 되고 이 get 메서드 안에 추출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위치 값을 지정을 해야 됩니다. 즉 예를 들어서 선생님 비유를 하자면 우리 ARR은 0 이렇게 적었었죠. 0번째 값을 추출하려면. 그런데 리스트는 list.get에 0 이렇게 적어야 돼요. 그러니까 대괄호 0이 get 0으로 바뀌었다라고 상상을 하시면 돼요. 어려운 건 아니에요. 대괄호가 이 메서드 기능으로 바뀐 것 뿐이에요. 얘나 똑같은 식이에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좀 적어 놓을게요. 네. 그럼 제가 A, B, C, D를 저장했기 때문에 결국 A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위에서 출력을 그냥 변수명으로 출력을 했는데 만약 이를 활용을 하자면 먼저 list.length가 아니라 뭐다? size 그리고 i 뿔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리스트의 대괄호가 아니라 .get의 i 이렇게 추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행을 하면 A는 아까 출력을 한 거고 A, B, C, D 이렇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add 그리고 size 그리고 get 이거 전부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네. 자, 다섯 번째. 쌤, 값을 수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 수정은 예를 들면 ARR의 0번째를 100으로 바꿀 거야. 이게 우리 과거의 배열의 수정 방식이었어요. 그쵸? 그런데 리스트는 또 전부 메서드로 지원을 해서 수정은 set이 보통 값을 세팅하다. 그죠? 결국 새로 정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몇 번째 위치의 값을 새로운 값으로 수정할 건데 이렇게 이 메서드에는 두 개의 인자값이 필요합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A, B, C, D가 있는데 예를 들어 리스트에 set 1번째를 뭐라고 해볼까요? Z로 한번 바꿔볼게요. 네. 바꾸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출력 코드 넣어봅시다. 지금 lm 때문에 계속 세로로 나열이 되니까 줄바꿈을 좀 넣도록 할게요. 또 실행을 하게 되면 원래 ABCD였는데 1번째를 Z로 바꿈으로써 이렇게 변경이 된 거예요. 그러면 set도 하나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값 삭제입니다. 값 삭제는 remove라는 메서드가 지원이 돼서 이 remove 안에 삭제할 위치 값을 지정하시면 된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Z를 삭제하고 싶어요. 그럼 list.remove 하시고 Z의 위치는 1번째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복사해서 다시 실행을 하면 네, 여기 줄바꿈이 없어서 그런데 실행 결과 Z가 삭제돼서 A, C, D 이렇게 출력된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